반갑습니다. 사주마녀입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신금 일간 주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신금 방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간 분들이 왜 나는 안 해주냐 이제 그런 이제 제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천간 열 글자를 이제 다 하게 됐는데, 와, 이거 있죠. 열 글자를 어, 정리를 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드네요. 26일부터 정리해 볼게요. 26일은 을해일입니다. 신금한테는 편제 상관으로 와요. 목욕의 연살입니다. 목욕의 연살이다 드러나는 거죠. 그 지금 상관이 목욕의 연살로 왔기 때문에 어떤 상관적인 행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재능, 끼, 나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겠다. 그렇죠. 그 을목이라는 건 편제인데, 편제는 지금 을신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을목을 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야, 이제 천간에서는 충보다는 극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충보다는 이날은 갖고 싶거나 원하는 것, 그게 이제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하고의 어떤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런 내 본심을 어 이제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약간 드러낸다거나 표출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27일입니다. 병자일이에요. 정관에 식신 왔습니다. 장생의 지살이죠. 장생의 지살이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 이동은, 이제 자발적인 이동이 아니고 비자발적인 이동이죠. 외부 상황이나 외부 타인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냐? 물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겠고, 또는 좋게 또 발현될 수도 있어요. 이날은 그 병신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을 해서 병신합은 이제 수로 가죠. 수가 신금한테는 임수, 상관적인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수가 상관으로 오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또 목욕의 연살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또 뭔가를 드러내거나 상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날은 좀 거절하기 힘든 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관이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뭐 병화라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신금 입장에서. 근데 합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들어. 거절하기 힘든 관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신금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수가 와 있고 임수 개수가 이제 지장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잘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사실은 이거 불편하다. 나 이제야 못 받아들인다. 매너 있는 거절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28일입니다. 정축일이죠. 편관의 편인입니다. 정화 왔어요. 신금한테 정화가 아주 이렇게 참 불편하다, 껄끄러운 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화, 정관, 이 정화는 신금을 이제 재련을 하려고 하죠. 신금은 이미 재련이 끝났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냥 빛만 쬐어주면 돼. 근데 불로 찢으려고 하면은 신금이 굉장히 싫어하죠. 노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병화랑 이제 합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화가 편간이기는 하고 나를 녹이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한테 어떤 성장이나 개발 그런 거를 또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일지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편관 정화가 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이제 상황에 맞게끔 보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편관이기 때문에 뭐 좋게 발현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지에 뭐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편관이지만
이 신금한테 좋은 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어, 정관보다 더 나은 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신금뿐만 아니고. 이날은 양의 천살이에요. 하늘의 복이자 하늘의 벌이라고 했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져서 임했던 일이라면 복이 돼서 오는 것이고, 뭐 좀 요행을 바랬거나 약간이라도 안 좋은 마음을 좀 품었던 일이라면 뭐 벌이 돼서 온다. 그렇다고 큰 복이고 큰 벌이다, 이렇게 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어쨌거나 꺼리는 관으로부터 관심이나 간섭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꺼리는 관인데, 그 관으로부터 오는 관심이나 간섭은 이제 과하다, 과유불급이다,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29일입니다. 무인일이죠. 정인의 정제 왔어요. 태의 제살입니다. 태의 제살이다. 착상한다, 잉태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착상을 했으니까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을 했으면 전지는 있대, 후퇴는 없어요. 당장 내일 그만두고 뭐 실패를 하든 또는 성공으로 가든 간에 어쨌거나 시작은 한다. 뭐 성공으로 가든 실패로 가든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좀 꽁꽁 묶이는 현상도 느낄 수가 있어요. 답답한 거지. 관계는 맺어놨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겠으니까 좀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살이라는 건 수옥살이라 그래서 꽁꽁 묶이는 현상, 감옥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꽁꽁 묶이는 현상, 그게 이제 감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상이 전쟁터야, 그러면은 내가 있는 이 꽁꽁 묶인 이 틀은 그야말로 어떤 뭐야 이제 벙커 역할의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명리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이분법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나에게는 안 좋게 이제 발현이 될 수도 있겠고, 나쁜 게 나에게는 좋게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조금 그렇다. 어쨌거나 이날은 이 재라는 게 관계의 형성, 체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틀 안에 갇히는 거니까 어떤 제공되는 틀, 관계의 틀, 어떤 관계를 맺으면 서로 이렇게 희생이나 양보를 하면서 관계의 어떤 뭐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 뭐 이런 게 이제 주어질 수 있잖아요. 조건.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게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체결이 된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동안 노력을 했거나 준비해온 일, 당연한 보상이나 결과가 옵니다. 그 약속 이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체결을 했고, 이제 노력을 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당연한 보상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 결과가 이제 오면서 이 관계,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겠죠. 앞으로 한동안은. 30일입니다. 기묘일이죠. 편인의 편제 왔어요. 절의 겁살입니다. 절의 겁살이다. 끊어져 나간다. 빼앗긴다. 그런 거죠. 뭐 기존에 뭐가 있었으니까 끊어져 나갔고 빼앗긴 거겠죠. 그러면 그걸 다 털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빈 공간인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다른 걸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던 물컵이 이제 비워진 거지. 그럼 내가 새 물을 받아도 받을 수 있고, 주스를 담고 싶으면 주스를 담을 수도 있겠죠. 자, 이날은 그동안 밥 한번 먹자, 우리가 그런 인사하죠. 밥 한번 먹자. 우리 내일 밥 한번 먹자. 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밥 한번 먹자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인사성의 말을 드디어 이제 약속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밥 한 먹자 했던 게 던진 말, 그런 멘트, 메시지를 진짜로 실질적으로 주고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하고 밥은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한번 바깥에서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기 한번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드디어 그것을 실행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미뤄왔던 이제 뭐 예를 든 겁니다.
밥 한번 먹자. 인사성의 말을 이제 드디어 약속 실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일이 많잖아. 그러면 또 미뤄지게 되고 본의 아니게 미뤄지게 되고, 그죠? 미뤄왔던 일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행을 하게 돼요. 차라리 뭐 말로 그냥 띄울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냥 아무래도 밥은 못 먹겠다라든가 말로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속은 좀 후련합니다. 마음에 담아뒀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을 지은 거지. 그래서 속은 좀 후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1일입니다. 경진일이죠. 겁재에 정인 왔어요. 겁재가 왔어요. 신금한테는 겁재가 오면 어쨌거나 털립니다. 뭐가 됐든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내 인성이 내가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어떤 나의 어떤 진실이 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털린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해롭다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겁재가 이제 진중성 있게 또는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묘의 화개입니다. 묘의 화개. 겁재의 정인 오고 묘의 화개입니다. 화려함을 덮다라는 거죠. 화려함을 덮다, 마무리를 짓는다,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일단락 지어 놓는다. 기존에 왈가불가했던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기존에 속 시끄럽던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기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결정을 못 내리고 뭐 계속 질질 끌고 왔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겁재와 이 겁재라는 거는 내 가까운 뭐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동료, 지인, 친구, 가족 모두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동안 겁재와의 풀지 못한 일, 그러니까 내내 묻어뒀던 일을 매듭 또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일입니다. 이제 8일이에요. 신사일입니다. 비견에 정관 왔어요. 사해 육해죠. 사해 육해다. 6가지 해입니다. 6가지 해, 뭐 제가 겪어보니까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뭐 크게 뭐 이렇게 안 좋게 확 드러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좋지는 않았어요. 뭐 일이 불거졌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상. 이날은 생각지 못한 사람하고 대면하거나 상대할 일이 있습니다. 대면한다고 해서 꼭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면을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전화 통화도 대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생각지 못한 사람하고 대면하거나 상대할 일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실망감이 있어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업무적으로 혹은 뭐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이든지 간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제 만날 일이 있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어, 이 일하고 무관한 사람이 나온다든가, 같이 나온다든가, 무관한 사람이 그 일을 전달받고 나왔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실망감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제안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제가 신금일간 주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막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만 넘치는 것 같아요. 신금 방송인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